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정치권에서는 단순한 선거 결과 논란을 넘어 대한민국 정치의 여러 민감한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위, 부정선거 의혹 주장, 언론인 폭행 논란, 선관위 규탄 집회, 특검의 상고, 그리고 차기 당권 경쟁까지 겉으로 보면 전혀 다른 사건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존재합니다. 바로 대한민국 정치가 지금 극단적인 진영 대립 속으로 더욱 빠르게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최근 서울에서 벌어진 재선거 요구 시위는 단순한 집회를 넘어 매우 큰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거 결과에 대한 문제 제기를 넘어 언론인 폭행과 신원 확인 논란까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반면 시위 참가자들은 자신들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구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을까요? 그리고 정치권은 왜 이 문제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최근 가장 뜨거운 정치 이슈들을 하나씩 짚어보면서 그 배경과 의미를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지금 벌어지는 정치적 충돌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서울 올림픽공원 인근 개표소 주변에서는 밤새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선거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선관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사실 선거 이후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움직임은 과거에도 존재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선거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 자체는 가능한 일입니다. 오히려 선거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감시하는 것은 시민의 권리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번 시위가 논란이 된 이유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집회의 성격이 점차 선관위 비판에서 특정 정치인 비판으로 이동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재선거 요구뿐 아니라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강한 구호들이 등장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이번 시위의 목적은 무엇인가? 정말 선거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인가? 아니면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정치 운동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따라 시위에 대한 평가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집회에서 또 하나 주목받은 장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태극기와 성조기가 동시에 등장했다는 점입니다. 사실 이런 장면은 최근 몇 년 동안 보수 성향 집회에서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참가자들은 미국 정치권에서 사용된 선거 부정 구호까지 언급했습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한국 정치가 점점 미국식 진영 대결을 따라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치적 상징이 강해질수록 사실관계에 대한 논의는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증거가 무엇인지,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실제로 어떤 절차가 진행되었는지보다 누가 우리 편이고 누가 상대편인지가 더 중요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런 현상은 어느 한쪽 진영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수든 진보든 정치가 감정 중심으로 흐를수록 사회적 갈등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사안에서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부분은 언론인 폭행 논란입니다. JTBC는 공식 입장을 통해 취재진이 집회 현장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언론의 역할은 시민들이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전달하는 것입니다. 물론 언론에 대한 불신 역시 존재합니다. 특정 언론이 편향됐다고 느끼는 국민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론 보도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물리적 폭력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비판은 가능하지만 폭력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은 하나입니다. 정치적 열정이 법과 질서를 넘어서는 순간 민주주의는 약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국정조사 추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집회 과정에서 벌어진
여러 논란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보면 다른 계산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극단적 시위를 부각함으로써 중도층 결집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야당은 선거 관리 문제에 대한 의문 제기를 통해 지지층을 결집시키려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정치권은 같은 사건을 두고도 서로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정말 재선거가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재선거는 매우 엄격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한 의혹 제기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법원 판단, 구체적 증거,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정도의 중대한 위법 행위 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치권 일부에서 나오는 재선거 주장은 현실적 가능성보다는 정치적 메시지의 성격이 더 강하다는 분석도 존재합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논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서울남부지검이 이른바 권본권 띠지 폐기 의혹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수사 결과 고의적인 증거인멸이나 조직적 은폐를 인정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관련 실무자들을 조사했고 자료를 검토한 결과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논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바로 국민들이 결과보다 과정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정말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왜 처음부터 논란이 생겼나? 국민이 납득할 만큼 설명이 충분했나? 검찰이 검찰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구조 자체가 문제 아닌가? 이런 의문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의혹이 있다고 해서 모두 사실인 것은 아닙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의혹보다 증거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보면 국민적 의혹이 반복해서 제기된다면 기관 역시 더 높은 수준의 설명 책임을 져야 합니다. 특히 선거와 관련된 문제는 더욱 그렇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출발점입니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사회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 선동이 아니라 객관적인 정보 공개와 투명성 강화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검 이야기입니다. 최근 특검은 한덕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단순한 법률 다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중요한 헌법적 쟁점이 숨어 있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위법한 결정을 막을 책임이 있는가? 특검은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 측 논리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만약 대통령이 헌법 질서를 흔드는 결정을 추진한다면 국무위원과 국무총리는 이를 견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국무회의는 단순한 형식, 절차가 아니라 헌법상 견제 장치라는 주장입니다. 반면 반대 측에서는 다른 시각을 제시합니다. 국무총리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입니다. 최종 결정권자는 대통령이며 총리의 권한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결국 이 사건은 특정 인물 한 명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정체계에서 국무총리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둘러싼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법조계에서도 이번 대법원 판단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정치권을 보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사법불신입니다. 누군가는 법원이 편향됐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검찰이 정치화됐다고 주장합니다. 반대로 검찰과 법원을 공격하는 정치권이 오히려 사법 독립을 훼손한다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진보와 보수 모두 자신들이 불리한 판결을 받을 때 비슷한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반복됩니다. 사건이 바뀌어도 반복됩니다. 사람만 달라질 뿐 패턴은 거의 같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문제는
특정 사건 하나가 아니라 제도에 대한 신뢰 자체가 약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법부는 최후의 심판자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도 결과를 인정하지 않기 시작하면 사회 갈등은 끝없이 증폭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판결 결과보다 판결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더욱 중요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선거에서 정치권이 예상보다 주목했던 지역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용인, 성남, 안산, 하남 등 수도권 주요 지역입니다. 결과는 국민의힘 소속 현직 시장들이 재선에 성공하는 방향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장 몇 명이 당선됐기 때문이 아닙니다. 정치권은 항상 선거 결과 속에서 민심의 방향을 읽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도권은 전국 정치 흐름을 보여주는 바로미터로 평가됩니다. 이번 결과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여러 해석이 나왔습니다. 보수 진영은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아직 중도층이 완전히 등을 돌리지 않았다. 지역 행정평가가 반영된 결과다. 반면 진보 진영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지역별 이슈가 크게 작용했다. 전국 정치 구도와 직접 연결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두 주장 모두 일정 부분 타당성이 있습니다. 선거는 언제나 여러 요소가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문제, 지역개발 문제, 후보 개인 경쟁력, 정당 지지도, 정부 평가,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승패만 보고 정치적 의미를 과장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정치인에게 SNS는 이제 단순한 소통 창구가 아닙니다. 정치 그 자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최근 김민석 총리의 SNS 활동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특정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른 것이 알려지면서 정치권 해석이 쏟아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별일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정치인 SNS의 좋아요 하나도 정치적 메시지로 받아들여지는 시대입니다. 문제는 해석이 너무 앞서간다는 점입니다. 정말 의도적인 행동이었는지, 실수였는지, 보좌진이 관리한 것인지 아직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곧바로 의미를 부여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은 차기 당권 경쟁이 시작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행동이 정치적 신호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정책 이야기, 민생 이야기, 국정 이야기. 하지만 정치권 내부를 들여다보면 이미 다음 권력 경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누가 당을 이끌 것인가? 누가 차기 대선 주자로 성장할 것인가? 누가 당내 주류가 될 것인가? 이런 계산이 정치인들의 모든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최근 벌어지는 여러 논란도 단순한 사건으로만 보기 어렵습니다. 재선거 주장도, 시위 참여도, SNS 활동도, 언론 인터뷰도 모두 정치적 위치 선정의 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정치는 결국 영향력 경쟁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더 큰 그림을 보겠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벌어진 사건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서로를 설득하려는 정치가 아니라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는 정치가 강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거 결과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 사법부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 언론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정당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문제는 어느 한 기관만의 신뢰가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 전체의 신뢰 자본이 동시에 약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민주주의는 결국 신뢰 위에서 작동합니다. 선거를 믿어야 하고, 법원을 믿어야 하고, 언론을 믿어야 하고, 결과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절차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절차 자체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당의 승패보다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 벌어진 재선거 논란, 선관위 시위, 언론인 폭행 논란, 검찰 무혐의 결정, 특검 상고, 지방선거 결과, 그리고 차기 당권 경쟁까지 모든 사건은 서로 다른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밑바닥에는 하나의 공통된 질문이 흐르고 있습니다.
국민은 과연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정치권은 계속 싸울 것입니다. 정당도 계속 충돌할 것입니다. 그것은 민주주의에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과 증거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시민들의 냉정한 시선입니다. 감정보다 사실, 진영보다 원칙, 구호보다 증거. 결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힘은 정치인이 아니라 시민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욱 중요한 정치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